키워드로 시장 분석해보겠습니다. 신한금융지점 마포지점 양선웅 부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출발 강하지 않아서 뒤로 갈수록 조금 더 강한 시장을 예상을 했었는데 오히려 꺾이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분석할 수 있을지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감 첫 번째 키워드 글로벌 증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 보자면 우리 증시 또 속상하죠. 또 디커플링인가 이게 웬일인가 걱정이 됩니다. 유럽도 괜찮았고 미국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는 지수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글로벌 증시의 안정세에 대한 배경 먼저 살펴볼까요? 예, 미국 증시 어제도 또 올랐습니다. 네. 다우도 오르고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는데요. 미국 경제 지표조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지난달 신규 수입 물가가 석 달 만에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최근 3일째 증가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에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유로존 역시 위기 국가로서 최근 정치 문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이 네. 시장 심리를 좀 안정시켰는데요. 최근에 보면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프랑스는 유로존 주요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기 국가로 분류되던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3% 선에서 4.6% 거래되면서 최근 몇 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유럽 시장에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좀 힘들겠지만 일본 은행의 대규모 부양책이 뒤늦게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는 소위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효과가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본 은행이 이제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내놓은 공격적인 부양책으로 일본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니까 일본 자금들이 보다 수익률이 좋은 해외 국채에 관심을 보이면서 유럽 채권 수요가 몰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일본의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일본 자금이 유럽 국가로 흘러 들어가면서 유로존이 안정세를 보이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과 경쟁을 하고 있는 일부 국내 기업에게는 좀 힘든 국면이 되고 있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엔저 형상의 유일한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해해야 할 요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은 돈 풀고 정책적으로 많이 완화 정책을 펴니까 지수가 올랐다고 치는데 유럽마저도 오르는데 우리 시장 왜 이렇게 더딘 걸까요?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키워드 공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북한 리스크 완화입니다. 한 주 내내 속썩였어요. 미사일 발사 오늘 할까 내일 할까 계속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북한 측에 대화를 요청하면서 조금 이 분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조금은 정점 좀 지난 분위기고요. 네. 극한으로만 치났던 이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이런 대처가 최근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오후 4시 통일부 장관의 긴급 담화문을 통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 이런 긴급 성명이 있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도 간접적으로 북한의 대화를 제의한 것은 그동안에 이제 아직은 대화할 단계가 아니고 도발 시 초전에 강력히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태도와는 분명히 좀 달라지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예. 오늘 새벽에는 북한이 동해안에 설치해놨던 무수단 미사일을 기립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놔서 다시 발사대 다시 집어넣었다는 CNN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런 움직임이 북한의 발사 의도를 접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북한 역시 우리나라의 어제 대화 제의라든지 최근 중국으로부터 공개적으로 경고성 압력을 좀 받았고요. 오바마 대통령 또한 오늘 새벽에 북한 관련 위기를 좀 외교적으로 좀 해결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좀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좀 밝히는 등 네. 최근의 발언들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강경 자세로만 나오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또 미국 내 대표적인 비둘기파인 존 케리 국무장관이 오늘 방한을 하게 되는데요. 예. 한국에 이어서 중국, 일본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북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듯 주변 국가의 공조를 계기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북한과 관련한 리스크가 조금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북한이 지난 10일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은 발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네. 북한의 속내 역시 지금의 미사일 발사 위협이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미국 등을 지금 당장 폭격하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 이러한 무기도 있으니까 제발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앞으로 관계 복원이라든지 체제 보장이라든지 경제적 지원 등을 좀 받으려는 것이 주 목적으로 분석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설령 기습적으로 발사를 강행한다고 해도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고요. 예. 오히려 발사가 된다면 이를 계기로 증시는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언제나 그랬듯이 단계적인 변동성 확대 이후에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따라 좀 차분히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변에서 전쟁을 좀 할 것 같냐, 전쟁이 날 것 같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예. 제가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얼마 전에 그 받은 자료에 의해서 그 답변을 해드린다면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약 15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조선족을 포함해서 중국인이 한 절반가량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미국인도 한 10만 명 정도가 넘게 미국인이 있고요. 뭐 세계 각국에 외국인들이 있으면 감안할 때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예. 북한은 이제 우리나라만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실제 전쟁 가능성은 희박하다라는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의견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북한 리스크는 조금씩 완화되는 기미를 감지를 하는 것에는 분명하고요. 만약에 기습적인 도발이 있더라도 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하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 공감 세 번째 키워드는요. 실적입니다. 어제 우리나라에서는 큰 이벤트가 지나갔어요. 금통위 결과도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됐었고 옵션 만기일도 잘 지나갔고요. 오히려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많이 유입이 되는 결과를 낳았고 실적 어제 GS건설 어닝 쇼크로 시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았었어요.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이제 기대감도 있고 네. 뭐 실망감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 그 실적 시즌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앞서서 어제 예. 북한의 위협보다 뭐 더 무서운 게 어제 있었습니다. 네. 이벤트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옵션 만기도 있었고 뭐 한국은행이 예상을 깬 금리 동결 결정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는 뭐 금리 동결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뭐 일부 건설주의 실적 악화 소식, 뭐 지속되는 북한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인식이 확산되면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그 대규모 비차익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한 2,600억 원 정도의 매수를 보이면서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의 그 매도 정점은 좀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6%로 낮췄으면서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점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뭐 시장 참여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아쉽다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금리 동결의 그 배경이 되는 뭐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하반기 중 물가 뭐 상승이라든지 자산 거품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그것이 요지인데 사실 이제 거품이 생기려면 뭔가 좀 끓여야 하고 네. 그래야 거품이 나기 마련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현재 그 냄비에 불도 아직 안 붙인 것 같다는 그런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아무튼 이제 금리 동결과 더불어서 발표한 총액 한도 대출 증가가 이제 부디 시효를 좀 거두어서 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되기를 바란 마음이고요. 네. 한은은 이제 결정이 이루어진 만큼 이제 더 이상 금리 논란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어제 금리 동결 이후에 향후 채권 가격의 상승이 좀 기대하기 좀 어렵게 됐으니까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턴되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실적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어제 이제 일부 건설사의 실적 쇼크로 인해서 오늘도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있는 만큼 관심 종목의 실적 내용을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 어닝 시즌 관련해서 그 어닝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기적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업종입니다.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LED 관련 그 IT 대형주와 이와 관련된 그 부품주의적인 대응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적 시즌에 마친 포트폴리오 재편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북한 위협보다 더 무서웠던 게 금통위 결과였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기억에 남네요. 근데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잘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키워드로 시장 풀어봤고요. 신한금융주점 마포지점 양선웅 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